채화영, 당신 아들 노릇 오늘로 끝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거실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경찰들이 현관을 박차고 들어오는 발소리, 채화영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그 찰나, 강준호는 자기를 낳아준 여자를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보며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 장면 혹시 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회차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마서린이 구출됐고, 드디어 강준호가 한영자에게 진실을 털어놨고, 드디어 채화영이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디어가 이렇게 한꺼번에 터진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번 회차는 아주 치밀하게 여러 군데서 동시에 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스스로 쌓아온 거짓말의 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 회차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채화영이 쥐고 있던 패를 먼저 정리해 봅시다. 첫째, 마서린을 별장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코마 상태에서 회복 중인 마서린을 병원에서 몰래 빼내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숨겨놓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서린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오장미가 마서린인 척 한다는 채화영의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마서린이 살아서 말을 하면 오장미를 짝퉁으로 몰던 채화영의 모든 서사가 무너지니까요. 둘째, 강준호를 심리적으로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자기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무기 삼아 한영자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올가미를 걸어뒀죠. 낳아준 엄마가 나야. 그 사실을 알리면 한영자는 어떻게 되겠어? 라는 협박을 구체적인 말 한마디 없이도 늘 공기처럼 흘리고 있었거든요. 셋째, 이강혁이라는 충성스러운 실행도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강백호 사고도 마서린 이송도 쌍칼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실무도 이강혁이 처리해 왔으니까요. 채화영 이름은 어디에도 직접 남기지 않고 이강혁 선에서 모든 게 끊기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그리고 넷째, 오장미의 심리를 흔들 수 있는 카드, 즉 강백호의 생사를 쥐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번 회차에서 이 네 가지 패가 전부 뒤집힙니다. 하나씩 어떻게 무너지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봅시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극적인 변수는 의외의 인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신혜란, 쌍칼의 애인이었죠. 강백호 병실 앞 복도, 오장미가 혼자 감정을 추스르며 버티고 있던 그 순간에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옆에 앉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드러낸 그 여자가 신혜란이었어요. 오장미 입장에서는 이게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채화영이 신혜란을 이용해 자기를 흔들거나 정보를 캐내려 보낸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한 상황이죠. 그런데 신혜란 표정이 달랐습니다. 거짓말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말을 아끼고 있자 신혜란이 먼저 꺼냈어요. 나도 처음엔 숨으려고 했어요. 강백호 씨 당하는 거 보고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까지 처리당할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에 오장미의 눈빛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정보 수신 모드로요. 신혜란이 증언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백호가 전화하면서 혼자 건물 밖으로 내려오던 그 순간 검은 차 한 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다린 매복이었다는 거죠. 이강혁 옆에 있던 얼굴들을 신혜란은 이미 알아봤고 그 장면을 숨어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신혜란이 들고 온 물건이에요. 쌍칼이 죽기 전에 신혜란에게 맡긴 청가방 하나. 그 안에 휴대전화, 녹음기, 수첩,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오장미는 숨을 삼켰습니다. 날짜 옆에 짧은 메모들이 띄엄띄엄 적혀 있었는데 오복길 사고, 이강혁 폰 교체, 오장미 정리, 강남봉 약점, 강백호 감시 같은 단어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이건 쌍칼이 일을 받고 돈을 받을 때 표시해 두던 방식이었습니다. 업무 일지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채화영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혜란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쌍칼이 죽기 전날 보낸 문자였습니다. 내일 나 이상하면 가방 말고 폰부터 봐. 이강혁은 내가 알고 있는 줄 모름. 이 문자를 읽은 오태평,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표현됩니다. 쌍칼은 자기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기 전날 자기 죽음이 어떤 형태로 올지까지 알면서 마지막 보험을 걸어뒀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짚어볼 게 있습니다. 쌍칼이라는 인물, 처음에는 그냥 채화영의 도구로만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쌍칼의 마지막 행동이 새롭게 읽힙니다. 그는 최화영과 이강혁에게 완전히 종속된 인물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신혜란에게 넘기고 그 신혜란이 결국 오장미를 찾아오도록 흐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마지막 퍼즐 조각을 올바른 자리에 놓은 사람. 쌍칼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혜란은 오태평이 마련해준 낡은 창고 사무실로 숨었고 이제 오장미의 손에 최화영을 무너뜨릴 가장 직접적인 증거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같은 시각 강준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식은 간단했는데 효과는 강렬했습니다. 지친 척, 무너진 척 최화영에게 전화를 넣은 겁니다. 대표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괜히 버티다 더 큰일 만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최화영의 숨이 멎었다가 이내 안도감으로 번지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난 내게 드림그룹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준호 속이 뒤집혔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드림그룹을 물려주겠다는 말이 실은 자기가 드림을 차지하겠다는 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준호가 한 가지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 마서린 씨만 없으면 진짜 오장미 씨랑 결혼하는 겁니까?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비겁한 사람의 현실 타협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화영의 말 한마디, 시선 한 번, 짧은 침묵 하나에서 마서린의 위치를 추론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었어요. 그리고 최화영은 미끼를 물었습니다. 쌍둥이는 한 명만 있어야 조용해져.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 말을 내뱉으면서 최화영의 눈길이 스쳐 지나간 방향과 이강혁에게 흘린 메시지 하나가 준호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준호는 그날 최화영 눈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정말 단 한 번도 자식을 원한 적이 없었다고. 그저 가장 잘 듣는 도구 하나가 필요했을 뿐이었다고요. 그 확신이 다음 행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최화영 사무실을 나온 준호에게는 이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한영자에게 말하는 것. 자기가 최화영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준호는 운전대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서린을 찾아야 했고 최화영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지 막아야 했고 오장미와 강백호를 지켜야 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이 진실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최화영이 평생 그 비밀을 쥐고 자기를 흔들게 될 거라는 걸 뼛속까지 느꼈으니까요. 거실에 앉아있던 한영자가 준호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준호야, 무슨 일이니? 그리고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최화영이 제 친모라고 합니다. 한영자의 반응이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비명을 질렀을까요?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한영자는 눈빛부터 먼저 굳었어요. 그리고 거의 숨도 못 쉬듯 물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어?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한영자도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묘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준호는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말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어요. 한영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알고도 이 결혼을 밀어붙였다는 거야? 왜? 그 질문 앞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숨기지 못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드림그룹을 갖고 싶은 거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고 강남봉이 마지막 말을 듣고 그대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리고 강남봉의 얼굴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약점 하나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비겁하게 침묵했는지 그 침묵이 결국 준호 인생까지 흔들리게 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죠. 한영자의 반응이 여기서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 손을 먼저 붙잡으며 말했어요. 나왔다고 다 엄마 아니야. 널 사람으로 키운 건 나야. 저 여자가 내 입으로 자기 죄를 계속 짊어지게 한 거면 오늘 그 죄부터 끊자. 이 말 앞에서 준호가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평생 가장 두려웠던 진실을 꺼냈는데 처음으로 버려지지 않았다는 감각이 밀려왔거든요. 강남봉은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기 죄까지 같이 꺼내놓겠다고요. 이게 단순한 각성이 아닙니다. 강남봉이라는 인물이 드라마 내내 최화영에게 묶여있던 사슬을 오늘 이 순간 끊기로 결심하는 장면이에요. 한영자에게 진실을 털어놓은 뒤 강준호는 그날 밤 마대창을 찾아갑니다.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자기 출생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야 채화영이 자기 목에 걸어둔 올가미를 진짜로 끊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대창은 늦은 시간에 들이닥친 준호 얼굴을 본 순간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준호는 앉으라는 말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결혼 얘기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저 채화영 아들입니다. 마대창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잠깐 믿지 못한 눈빛이 스쳤고 곧바로 불쾌감과 분노가 뒤엉킨 침묵이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그 사실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했습니다. 저랑 마서린 실장을 결혼시켜드린 그룹을 가지려고 말이에요. 마대창의 손등 위로 핏줄이 선명하게 올라오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의 표식이죠.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오장미가 들어왔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고른 얼굴로 마대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지금부터 제가 드릴 얘기는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장미가 꺼낸 진실. 저는 오장미이고 마서린과 쌍둥이입니다. 마대창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장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채화영이 진짜 마서린을 코마 상태에서 납치해 별장에 가뒀다는 것까지 울음을 삼키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설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늦으면 마서린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마대창은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거짓말할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비서를 불러 짧게 지시했어요. 이강혁 데려와. 이강혁은 1시간도 안 돼 마대창 앞에 끌려왔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은 이미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대창의 첫마디는 짧았습니다. 우리 마서린이 어디 있냐? 이강혁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마대창은 조용히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병원 주차장 출입시간, 사설 응급차 동선, 채화영의 이름 없이 이강혁 선에서만 끊기는 연락 정황까지. 내가 모른다고 하면 이건 전부 내가 혼자 움직인 걸로 정리된다. 그리고 마대창이 한 걸음 더 다가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채화영은 이미 널 버릴 준비를 끝냈다. 그런데도 입 다물 건가? 이강혁은 처음에는 버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앞에서 흔들렸어요. 충성심이 아니라 공포로 묶여있던 사람이 공포보다 더 큰 공포를 마주한 거니까요. 결국 이강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뒤쪽 별장입니다. 방안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이강혁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대표님이 숨기라고 했습니다. 이강혁의 충성이 이 한 문장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채화영을 팔았고 채화영이 자기 손으로 쌓아온 구조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바로 사람이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오장미와 준호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별장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어요. 인기척은 거의 없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장미는 복도 끝 작은 방 앞에 멈춰섰어요.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소파 끝에 기대 앉은 마서린이 보였습니다. 코마에서 깨어 있었어요. 다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장미 목소리를 듣자 겨우 눈을 들었습니다. 장미야. 그 한마디에 오장미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오장미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마서린에게로 달려가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야. 내가 왔어. 이번엔 내가 데리고 나가. 준호는 그 장면을 보고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출생 때문에, 채화영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밀려왔다는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죄책감에 멈출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방안을 살폈고 탁자 위 약병과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 포장지를 발견했습니다. 창문의 잠금 장치와 문 안쪽 걸쇠도 확인했어요. 누가 봐도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었습니다. 준호는 휴대전화로 방안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이것들을 챙겨야 한다고 오장미에게 말했습니다. 마서린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준호가 바로 마서린 한쪽을 받아 안았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여기 오래 있으면 누가 올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마서린을 부축한 채 별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는 순간에도 마서린은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아직도 채화영이 어디선가 나타날 것 같은 공포가 몸에 남아있었던 거죠. 오장미가 마서린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이번엔 절대 안 놓쳐.
준호도 낮게 말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아무도 못 데려갑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마서린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을 즉시 들이받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쉬운 방법이라 판단했거든요. 마대창이 짠 계획은 이랬습니다. 겉으로는 준호 결혼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으니 저녁에 모두 집으로 들어오라고 지시한 거예요. 채화영에게는 가족들 앞에서 결혼 이야기를 마무리 짓자고 했고, 한영자와 강남봉에게는 준호 문제를 더는 끌지 말고 집에서 끝내자고 직접 불렀습니다. 채화영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안심했어요. 회장님이 아직 결혼판을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착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는 설득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을 한자리에 묶어두고 퇴로를 막아놓은 덫이었죠. 동시에 마대창은 검찰 쪽에 조용히 신호를 넣어 오복길 사고, 쌍칼의 죽음, 마서린의 트럭 사고, 강백호 사고 관련 자료를 다시 열게 했습니다. 이강혁 진술, 별장 감금 정황, 신혜란 진술까지 한 줄로 묶기 시작한 거예요. 드림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한영자와 강남봉에게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어요. 오늘은 무슨 말을 들어도 제 편에만 서주세요. 한영자는 그 문자를 읽자마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결혼 자리가 아니라 준호가 채화영과 벌이는 마지막 싸움이라는 걸 완전히 이해했거든요. 강남봉도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자기 잘못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채화영은 반대로 꽤 안심한 채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얼굴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마대창 집 거실은 겉으로 보기엔 상견례 같은 저녁자리 같았습니다. 한영자와 강남봉이 먼저 들어왔고 준호는 일부러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채화영은 준호를 보는 순간 아주 짧게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다정한 얼굴로 바꿨습니다. 준호군, 잘 왔어요. 그 말에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앉자마자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 날짜를 정하자고.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게 한 건 준호였습니다. 그 결혼 못합니다. 방 안 공기가 그대로 식었습니다. 채화영은 잠깐 놀랐지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바로 그때 마대창이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내 앞에서 하는 말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지. 이 한마디가 자리의 권력을 통째로 바꿔버렸어요. 채화영의 홈그라운드가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채화영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어디까지 말이 나갔는지 재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한영자가 바로 받아쳤어요. 네, 저도 다 들었습니다. 채화영이 태연한 척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들었다는 거죠? 마대창이 가로막았어요. 내가 준호 출생을 알고도 결혼을 밀어붙였다는 거겠지. 너무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순간 말을 고르지 못했어요. 그 짧은 침묵이 사실상 답이나 다름없었죠. 한영자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위한 게 아니었잖아. 드림을 갖고 싶은 거였지. 채화영이 비웃으며 맞받았어요. 아니야, 그건 다 준호를 위해서였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남봉이 끝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저도 숨긴 게 있습니다. 한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채화영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강남봉의 목이 바짝 말랐겠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채화영과 잘못된 관계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거실을 찢어버렸습니다. 한영자 얼굴이 하얘졌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채화영은 당황하기보다 먼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해? 먼저 손 내민 건 당신이었잖아. 강남봉이 더 무너졌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맞아, 내가 비겁했어. 한 번의 실수라고 변명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 뒤로는 저 사람이 그걸 약점으로 쥐고 날 이용했지. 오복길 씨 교통사고, 사랑한다는 거짓말도 다 그때부터였어. 한영자는 남편 배신에 대한 충격보다 채화영이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도구로 써왔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채화영, 내가 우리 집까지 그렇게 쥐고 흔든 거야? 준호 인생까지? 채화영이 더 독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다 내 탓이라고? 강남봉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저 여자는 내 비겁함을 잡고 준호까지 이용했어. 오늘은 더 못 숨겨. 바로 그때 거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장미가 마서린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채화영 얼굴이 그제야 완전히 굳었습니다. 자기가 감금해 놓은 별장을 빠져나와
가족들 앞에 서 있는 마서린. 이 장면이 채화영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마서린은 아직 완전히 회복된 얼굴이 아니었지만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장미가 아무 말 없이 파일 하나를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마서린이를 어떻게 한 거야? 채화영이 받아쳤습니다. 난 보호한 거야. 마서린이 났지만 또렷하게 입을 열었어요. 보호라면서 왜 창문에 잠금쇠를 달았어? 이 한 문장이 채화영의 모든 변명을 한순간에 찢어놨습니다. 채화영이 짜증부터 올라온 얼굴로 말했어요. 마서린, 지금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졌는지 알아? 이건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오장미는 바로 두 번째 칼을 꺼냈어요. 별장 안감금 흔적 사진들, 이강혁의 통화 기록, 마서린을 옮긴 시간까지 찍힌 기록들. 채화영이 아무 말도 못하자 오장미가 세 번째로 가장 아픈 것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신혜란이 왔어요. 쌍칼이 남긴 걸 갖고요. 채화영의 눈빛이 확 흔들렸어요. 오장미가 USB 복사본을 들어 보이며 더 낮게 말했습니다. 쌍칼이 죽기 전에 당신 판 정리 못하고 갔던 게 남아있더라고요. 이강혁 목소리도 우리 아빠 사고 전후 얘기도. 마대창이 말을 이어받았어요. 오복길 사고, 쌍칼 죽음, 마서린이 트럭 사고, 강백호 사고까지 다시 열었다. 내가 어디까지 손댔는지 끝까지 보겠다는 뜻이다. 채화영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황만 모아서 사람 하나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증거도 없잖아요. 마대창이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이강혁의 목소리였어요. 별장은 제가 관리했습니다. 마서린이 이동도 제가 했습니다. 대표님 지시였습니다. 채화영 얼굴이 그 순간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믿고 쓰던 손이 끝까지 자기 편일 거라 생각했던 이강혁이 자기보다 먼저 살 길을 택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채화영은 본능처럼 외쳤어요. 거짓말이야. 그리고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내 피도 깨끗해질 줄 알아? 사람들은 결국 널 내 아들이라고 할 거야. 그 말이 준호를 찌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영자가 먼저 막아섰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준호는 내가 만든 괴물이 아니야. 이 한마디 앞에서 준호 얼굴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피가 다가 아니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절 낳았다는 이유로 제 인생까지 갖고 싶으셨다면 전 오늘 그 빚부터 끊겠습니다. 당신 아들 노릇 오늘로 끝입니다. 그 문장이 떨어지자 현관 밖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수사관들과 경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채화영 씨, 오복길 사고 관련 증거인멸 및 방조 정황, 마서린 씨 감금 및 협박 혐의, 강백호 씨 사고 관련 교사 여부 포함을 위해 체포합니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채화영의 얼굴이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장면은 채화영이 끌려나가면서도 이상하게 웃었다는 겁니다. 소름이 돋을 만큼 힘없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아직 안 끝났다고 믿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러워, 준호야. 내가 날 버려도 내 그림자는 못 버려. 이 말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서늘한 대사입니다. 이미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채화영은 머릿속에서 계산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강혁이 어디까지 불었는지, 마대창이 얼마나 자료를 쥐고 있는지, 강백호가 깨어나면 어디까지 위험해지는지 같은 계산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채화영은 끝난 사람이 아니라 몰락하면서도 아직 마지막 발톱을 숨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피라는 주제예요. 채화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 즉 혈연을 무기로 썼습니다. 자기가 준호를 낳았다는 사실을 이용해 준호를 묶었고 마서린을 자기 딸이라는 이유로 소유물처럼 다뤘고 마대창의 드림그룹을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차지하려 했죠.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그 피의 논리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한영자의 말이 그 답이었습니다. 낳았다고 다 엄마 아니야. 널 사람으로 키운 건 나야. 준호도 마지막에 말했죠. 피가 다가 아니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첫 번째 남자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남자가 누구인지 이번 회차를 통해 새롭게 읽힙니다. 채화영 입장에서 드림그룹을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도구였던 남자. 한영자 입장에서는 평생 지키고 싶었던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준호 자신에게는 처음으로 진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의 남자. 이 세 가지 의미가 이번 회차에서 교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강남봉이라는 인물도 이번 회차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동안 강남봉은 자기 약점 하나에 묶여서 침묵으로 모든 걸 방조해온 인물이에요. 그 침묵이 오복길의 사고를 막지 못했고 준호가 비밀을 혼자 짊어지게 만들었고 한영자를 위험에 노출시켰죠. 그런데 오늘 자기 죄를 들고 서 있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용서를 받아서 감동적인 게 아니라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요. 마대창의 마지막 말도 곱씹게 됩니다. 채화영이 끌려간 뒤 마설인이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하고 물었을 때 마대창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지. 이 말이 위협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짐에 가까웠죠. 숨겨진 것들을 다 끌어올리고 드림가 안에 남은 거짓과 빚을 정리하고 다친 사람들 목까지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마대창이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회장이 아닌 할아버지의 얼굴로 서 있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이번 회차를 보면서 채화영이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채화영을 단순히 악당으로 보면 이 드라마의 반은 놓치는 겁니다. 채화영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드라마가 직접 답을 주진 않지만 몇 가지 장면을 모아보면 다른 그림이 보이기도 해요. 채화영은 마대창이라는 거대한 권력 옆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드림그룹의 대표 자리에 올랐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늘 마대창에게 있었어요. 오영경이라는 배우가 채화영을 연기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건 채화영이 화를 낼 때보다 웃을 때 더 무서웠다는 점입니다. 그 웃음 안에 항상 계산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 계산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드라마가 조금씩 힌트를 줍니다. 드림그룹을 차지하겠다는 야심. 그 야심의 뿌리는 마대창에 대한 두려움과 경쟁의식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대창 아래에서 항상 눌려있던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그 구조를 뒤집으려 한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이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강남봉의 한 번의 실수를 잡아 수십 년을 묶어둔 것, 준호를 친아들인 줄 알게 하면서도 그 사실을 통제 도구로만 사용한 것, 마설인을 딸로 키웠다고 하면서도 마설인의 결혼을 자기 야심의 재료로만 바라본 것. 이 드라마에서 채화영의 비극은 그가 실제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올바른 방향을 향했다면 드림그룹은 진짜 채화영의 손 위에서 성장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이 통제와 조종으로만 쓰였기 때문에 결국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 즉 사람의 마음이 하나씩 돌아서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이강혁이 돌아선 것도, 준호가 돌아선 것도, 마설인이 말을 한 것도, 강남봉이 입을 연 것도 결국 채화영이 사람을 도구로만 봤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 언젠가는 자기 의지를 찾는다는 것. 채화영이 끝내 배우지 못한 교훈이 이번 회차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강혁이라는 캐릭터를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신복이었어요.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채화영이 지시하는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강백호를 공격하는 데 사람을 쓴 것도, 마설인을 병원에서 빼내 별장으로 옮긴 것도, 쌍칼과 연결된 것도 모두 이강혁이었죠. 그런데 이 인물이 왜 채화영 곁에 있었을까요? 드라마에서 이강혁의 속내를 직접 설명하는 장면은 많지 않았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채화영에 대한 존경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공포에 가까운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화영이 이강혁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칭찬과 위협을 교대로 사용했어요. 잘하면 인정해주고 흔들리면 즉시 자르겠다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구조에 수십 년 묶여 있었던 사람이 이강혁이에요. 그리고 마대창이 채화영은 이미 널 버릴 준비를 끝냈다고 말하는 순간 이강혁은 무너졌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충성이 끝나는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진심에서 우러난 충성은 배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포에서 비롯된 충성은 더 큰 공포 앞에서 즉시 방향을 바꾸죠. 이강혁은 채화영보다 마대창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강혁을 단순히 배신자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채화영에게 이용당했거든요. 모든 실행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서면서 채화영 이름은 어디에도 남기지 않는 구조에 스스로를 집어넣은 거죠. 이강혁이 자백을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인물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지, 채화영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남아있어요. 마대창은 이 드라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드림그룹이라는 왕국의 왕.
카리스마적인 독재자처럼 보이는 인물이었는데요. 이번 회차에서 마대창이 처음으로 다른 면을 보여줬습니다. 마서린이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라고 물었을 때 마대창이 마서린을 보고 오장미를 보고 준호에게 시선을 옮긴 뒤 아니다. 이제 시작이지라고 말한 장면. 이 장면에서 마대창이 세 사람을 번갈아 보는 그 동선이 중요합니다. 마서린은 마대창의 손녀예요. 오장미는 이번 회차에서 마서린의 쌍둥이라는 사실이 마대창 앞에 드러났죠. 그리고 준호는 채화영의 아들이면서 강가에서 키워진 사람이에요. 마대창에게 이 세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손녀이고 손녀나 다름없는 사람이고 자기 집안이 상처 입힌 청년입니다. 그 세 사람 앞에서 마대창이 이제 시작이지라고 말한 건 단순한 싸움의 선언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선언에 가까웠어요. 마대창은 채화영이 드림그룹 안에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는데 방관했다면 공모에 가까운 거죠. 이 드라마가 후반부에 마대창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채화영을 체포시킨 사람이 마대창이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마대창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대창이 자기 죄, 자기 눈감음, 자기 침묵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방식이 그려진다면 이 드라마는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오태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화려하게 등장해서 반전을 이끄는 인물도 아니고 비밀을 안고 있는 인물도 아니에요. 그냥 오장미 옆에서 묵묵히 버티는 사람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신혜란을 숨겨야 했을 때도 오태평이 나섰어요. 아버지 오복길이 예전에 잠깐 사용했던 낡은 창고 사무실을 기억했고 거기로 신혜란을 안전하게 데려다줬습니다. 화려한 해결책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걸 최선으로 쓰는 방식이에요. 오태평이 드라마에서 계속 이런 역할을 해왔다는 걸 생각하면 이 인물이 이 드라마의 도덕적 중심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장미가 흔들릴 때 옆에 있고 강백호가 쓰러졌을 때 현장을 챙기고 신혜란이 나타났을 때 판단을 도왔습니다. 본인의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깨끗한 인물이 됐어요. 오장미가 이제 숨는 쪽으로 안 간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오태평처럼 흔들리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차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면 그 장면은 아마도 한영자의 이 대사였을 겁니다. 나왔다고 다 엄마 아니야. 널 사람으로 키운 건 나야. 한영자라는 인물을 드라마 초반에는 그냥 전형적인 착한 어머니 캐릭터로 읽을 수 있어요. 남편 강남봉에게 순종적이고 아들 준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드림과 사람들에게 치이면서도 꿋꿋이 버티는 사람.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한영자의 진짜 무게가 드러났습니다. 준호가 채화영이 제 친모라고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한영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른 어머니였다면 울었을 수도 있고 분노했을 수도 있고 준호에게 왜 말을 안 했느냐며 상처를 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영자는 준호의 손을 먼저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가장 중요한 걸 말했습니다. 나왔다고 다 엄마 아니야. 이 문장이 이번 회차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화영이 수십 년 동안 무기로 써온 혈연이라는 개념을 한영자가 단 한 문장으로 해체한 거거든요. 낳은 것은 생물학적 사실이지만 엄마가 되는 건 매일의 선택입니다. 한영자는 그 선택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사람이고 채화영은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남봉의 배신을 들었을 때도요. 한영자는 비명을 지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 차가운 눈빛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배신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배신을 직면하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요. 한영자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걸 이번 회차에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신혜란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쌍칼의 애인이라는 위치로만 보면 이 사람은 이 드라마에서 그냥 조연 중에 조연이에요.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신혜란이 한 역할을 보면 이 인물이 사실은 드라마 전체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혜란은 오복길 사고, 강백호 공격, 채화영과 이강혁의 연결고리를 직접 목격한 유일한 외부인입니다. 드림과 사람도 아니고 채화영 조직에 속한 사람도 아닌 순수한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증거를 들고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신혜란이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강백호가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숨었어요.
공포가 더 컸던 거죠. 그런데 결국 오장미를 찾아왔습니다. 나도 이제 잡힐 것 같아요 라는 말이 계기가 됐지만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자기 보호 이상의 것이 있었어요. 쌍칼이 자신에게 맡긴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쌍칼은 죽기 전날 신혜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나 이상하면 가방 말고 폰부터 봐. 자기 죽음을 예감하고 그래도 진실이 세상에 나오길 바랐던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의지가 신혜란을 통해 결국 오장미에게 전달됐고 채화영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멋진 이유 중 하나는 거창한 영웅이 세상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런 작은 사람들의 작은 용기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자, 이제 이번 회차가 끝났지만 실제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채화영은 정말 이대로 감옥에 갈까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채화영이 끌려가면서도 웃었다는 건 이 인물이 아직 패를 하나 더 숨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강혁이 자백을 했다고는 해도 이강혁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또는 채화영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추가로 끌어들이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채화영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창 밖을 보며 아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묘사는 이 인물이 완전히 소진된 게 아니라는 걸 시청자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연출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백호가 깨어난다면 그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오장미가 병원에 돌아가 강백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을 때 강백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는 묘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연출인지 아니면 정말 회복의 신호인지는 다음 회차가 알려주겠죠. 하지만 만약 강백호가 눈을 뜬다면 그가 법무팀에서 파악하고 있던 자료들이 새로운 폭발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강혁이 아직 말하지 않은 부분들, 채화영 바깥쪽 사람들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같은 퍼즐 조각들이 강백호를 통해 맞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백호의 회복은 단순히 로맨스의 재개가 아니라 이 드라마 전체 진실 규명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오복길 사고의 진짜 전모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쌍칼이 남긴 수첩에 오복길 사고가 메모돼 있었고 신혜란도 관련 얘기를 했지만 그 사고의 전체 그림이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예요. 오장미와 오태평에게 가장 개인적인 상처인 만큼 이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는 장면이 이 드라마의 감정적 클라이맥스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마서린과 마동석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서린은 이번 회차에서 두 발로 서서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호라면서 왜 창문에 잠금쇠를 달았어? 라는 말이 채화영의 변명을 찢어놨잖아요. 그동안 숨겨지고 감춰지고 움직일 수 없던 마서린이 이제 능동적인 인물로 전환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마서린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되찾아가는지 그리고 마동석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후반부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강준호와 오장미의 관계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번 회차에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별장으로 달려가 마서린을 부축해서 나오는 그 장면에서 말없이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 전달됐습니다. 채화영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사라진 이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꺼내는지가 이제 드라마의 온도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영자와 강남봉입니다. 강남봉의 고백 이후 한영자의 반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채화영 체포 장면을 먼저 처리하느라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거든요.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한영자가 강남봉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강남봉이 진짜 책임을 지는 방식이 무엇인지가 앞으로 그려져야 할 부분입니다. 마대창의 말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회차를 관통하는 오장미의 변화를 한 번 더 짚고 싶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오장미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쌍둥이 언니인 마서린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고 아버지 오복기를 잃었고 강백호가 쓰러지는 것도 막지 못했고 채화영의 결혼 압박에 밀리고 또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오장미가 채화영 앞에 서서 파일을 탁 내려놓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 장면이 오장미라는 인물의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미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상대를 향해 걸어가는 장면이었어요. 별장에서 마서린을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는 쪽으로 안 가. 채화영이 우리를 어떻게 썼는지 다 끝낼 거야.
이 한마디가 이번 회차에서 오장미에게 가장 중요한 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백호 병실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며 끝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끝내면 안 돼요.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이유는 오장미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끝낼 수 없다는 것.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오장미가 이 드라마 내내 버텨온 이유이기도 하죠. 채화영이 끌려갔습니다. 마서린이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올가미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채화영이 경찰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는 사람의 웃음으로. 그렇다면 채화영의 마지막 패는 무엇일까요? 이강혁이 자백했지만 과연 이강혁은 진짜 모든 것을 털어놨을까요? 아니면 아직 자기만 아는 카드 하나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강백호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던 그 순간, 과연 강백호는 눈을 뜰까요? 그리고 그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꺼낼 말은 무엇일까요? 채화영이 감금됐다고 해서 드림그룹이 안전해진 건 아닙니다. 채화영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림자가 그녀 혼자 사라진다고 함께 사라지지는 않아요. 과연 채화영과 이강혁은 이 싸움의 끝에서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리고 드림가의 사람들은 진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번 회차를 인물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각 인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면 이 드라마가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됐는지 느껴집니다. 강준호. 이번 회차 이전의 준호는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비밀을 홀로 짊어진 채 갇혀있는 사람이었어요. 채화영을 이용하면서도 채화영에게 이용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준호는 세 가지를 해냈습니다. 한영자에게 진실을 털어놨고 마대창에게 직접 출생을 고백했고 채화영 앞에서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이번 한 회차에서 이루어졌어요. 도망치던 사람이 드디어 멈추고 돌아선 회차였습니다. 오장미. 오장미는 이번 회차에서 처음으로 수동이 아닌 능동의 자리에 섰어요. 신혜란을 만나 증거를 확보했고 마대창을 설득했고 마서린을 찾아냈고 채화영 앞에 직접 증거를 내려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숨는 쪽으로 안 가라는 말이 선언이 아니라 이미 실행된 행동의 요약이었어요. 마서린. 드라마 내내 가장 수동적인 위치에 있던 인물이에요. 코마였고 납치됐고 감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채화영 앞에 서서 직접 말했어요. 보호라면서 왜 창문에 잠금쇠를 달았어? 이 한 문장이 마서린이라는 인물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앞으로 마서린이 어떤 인물로 성장할지가 후반부의 관전 포인트예요. 한영자. 항상 뒤에서 버텨온 사람이 이번에 가장 앞에 나섰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들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준호를 끌어안으며 가장 필요한 말을 했어요. 한영자의 내면 강도가 이번 회차에서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강남봉.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겁한 인물로 그려져 왔는데 이번 회차에서 처음으로 자기 죄를 들고 섰습니다. 늦은 각성이지만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마대창. 권력자에서 책임자로의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라는 말이 그 방향을 제시했어요. 채화영.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도 웃었으니까요. 이강혁. 채화영을 배신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이강혁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남아있어요. 신혜란. 숨어있던 증인이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쌍칼의 마지막 의지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이 많은 인물들이 이번 한 회차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인물의 변화가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터지는 회차는 드라마 전체에서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이번 회차가 이 드라마의 정점 중 하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채화영은 혈연을 무기로 썼어요. 피를 가진 자가 권리를 갖는다는 논리로 준호를 묶었고 마서린을 소유했고 드림그룹에 대한 자기 욕심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가족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려집니다. 한영자가 낳지 않은 아들을 끝까지 아는 것, 오장미가 쌍둥이 언니를 포기하지 않은 것, 마대창이 손녀들 앞에서 책임을 말한 것, 오태평이 오장미 옆에서 아무 데가 없이 버텨온 것. 이 드라마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라고 생각해요.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과 행동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채화영이 가진 것은 피뿐이었고 한영자가 가진 것은 그 모든 날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긴 건 한영자였어요. 이 드라마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앞으로 남은 싸움이 단순히 채화영과의 법적 다툼이 아니라 각 인물들이 진짜 자기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